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저녁 식사가 호텔급 스테이크라면 어떨까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차가운 물결 속에 고립된 거대한 바위섬 알카트라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절대 탈옥할 수 없는 지옥이자 동시에 기묘한 심리 실험실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적인 마피아 알카포네부터 애국가의 작곡가 아닉테 선생까지 거쳐간 이 섬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비가 삼엄했던 알카트라스지만 29년 동안 36명의 수감자가 참여한 14차례의 탈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36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숨을 잃거나 체포됐는데요. 5명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잘 알려진 3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3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3명의 당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6월 12일 아침, 교도관은 프랭크 모리스와 존 앵글린, 크랄렌스 앵글린 형제의 침대에 인형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진공청소기 부품으로 드릴을 만들고 교도관이 없는 틈을 타 천장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해안선으로 내려가 50개가 넘는 비옷을 뗏목에 엮어 올라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뗏목의 흔적은 발견됐지만 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만 FBI는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탈출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알카트라스. 하지만 재소자들에게 2km라는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자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섬을 에워싼 바다는 살을 애듯 차가웠고 거센 조류와 상어 떼는 재소자들의 탈출 의지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AI가 상어를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아마도 영상보다는 적었을 겁니다. 아무튼 재소자들에게 더 잔인한 건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도심의 파티 소리, 화려한 불야성을 이루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자유를 매일 눈앞에서 보며 신세를 한탄해야 했던 이곳은 육체적 구속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도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당시 알카트라스는 미국 내 모든 교정시설 중 가장 식단이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교도소 측의 자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첫째는 잘 먹여서 재소자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탈출하려는 의욕과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처럼 뚱뚱해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굶떠서 못 도망가게. 둘째는 음식에 인지로 합니다. 규율을 어기면 즉시 이 맛있는 식사를 박탈했습니다. 한 수감자의 증언에 따르면 알카트라스의 식단은 사회의 웬만한 식당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처벌보다 더 무서운 풍요로 통한 통제가 이곳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살벌한 섬에 갇혔던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가의 작곡가 아닉테 선생인데요. 1937년 첼로 순회 공연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아닉테 선생은 황당한 이유로 이곳에 수감됩니다. 소중한 첼로를 소독해야 한다는 세관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것이죠. 지옥의 감옥에 갇힌 첫날 밤, 아닉테 선생은 재소자들을 위해 첼로 화를 켰습니다. 삭막한 감옥 안에 울려 퍼진 장엄한 첼로 독주, 그 선율에 감동한 교도관의 도움으로 선생은 단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지옥의 섬을 녹인 건 총칼이 아닌 예술의 힘이었던 셈입니다. 1963년 엄청난 유지비와 노후화로 알카트라스는 폐쇄되었습니다. 지금은 연간 1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죠.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철겁을 위해 이 알카트라스를 다시 개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다시 감옥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옥 같은 고립 속에서도 스테이크가 서빙되고 첼로 선율이 흐르던 기묘한 섬 알카트라스. 인간을 통제하는 힘은 강력한 처벌일까요? 아니면 세밀한 심리적 압박일까요?